티빙이라는 곳에서 MBTI와 사주에 대해서 가면 소개팅을 진행을 했어요. MBTI 자문위원들이 나오고 사주 자문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추스려서 소개팅을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왜 가면 소개팅이냐? 서로 이제 다른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 가면을 쓰고 나서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가면이 벗겨지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괜찮지 않으면 이제 나가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몇 테이블이 남아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는 나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주가 승리했겠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단톡방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모여서 하는 이런 소개팅의 이제 컨셉이라면은 사주가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을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사주가 이기기가 너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사주만 딱 보고 MBTI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사람들 딱 모아놔요. 음악을 딱 틀고 음향 체크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음악을 틀어놔요. 그럼 거기서 이제 누가 춤을 추냐, 가만히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건데 MBTI 자문들이 뭐라 했냐면은 E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은 춤을 춘다 라고 하면서 ENTP는 에너지 레벨이 가장 좋다. 그리고 사주 쪽에서는 이제 식상이 강하면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식상은 12명 중에 9명이 식상이 있었다. MBTI에서는 7명이 E의 성향이었다. 그럼 12명 중에 5명은 I라는 거겠죠. 식상이랑 E랑 동시에 있었던 사람이 5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간과된 게 좀 많아요. 사실 이 첫 번째 테스트, 춤추는 테스트에서는 사주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춤을 춘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주가 좋아하거나 이러면은 춤을 추기가 어렵습니다. 봄, 여름 생들이어야 이제 좀 양적인 에너지가 강하고요. 그래야 이제 제가 E라는 성향을 가진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춤을 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대로 식상이 없어도 목화가 강하면 춤을 출 수 있어요. 편집을 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단식적인 부분이 좀 심하게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얼마나 누군가 공감을 하냐, 공감을 못하냐 이런 거를 하는 거였어요. MBTI 쪽에서는 공감은 F가 하는 거다, F들이 공감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주 쪽에서는 목이 공감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명 중에 13명이 울었어요. 목이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감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습해야 돼요. 조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한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조할수록 나랑 해당 있는 것만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아버지 영상 이런 걸 틀었단 말이죠. 본인의 아버지는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우는 분들 목이 있다고 눈물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목이 4개고 대운도 금수로 가지 않고 지금 화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뭐 일간이 금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영상을 보면요 뒤에서 나중에 일간 무시하고 나오는 영상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간을 가지고 절대 저거를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감은요 여러분 물론 목이라는 건 측은지심을 얘기하고 남을 이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간목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있어도 지지의 조후에 따라서 한난조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감을 하기 위한 조건에서는요 습이 있어야 되고요 빠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난해야 됩니다. 난습한 사람들이 공감을 잘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주는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스트는 이제 공감의 반대인 건데 이제 좀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제 프로 해결러들을 구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MBTI 자문위원들은 T가 냉철하고 합리적이다, 감정 동요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주에서는 금이라는 기운이 강하면 이제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감정 동요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T인데 냉철하고 합리적이었던 분 9명 중에 6명, 사주 같은 경우는 금이 있는데 감정 동요가 적다 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5명, 그래서 50%의 정도 공감이나 프로 해결러 쪽에서는 MBTI가 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프로 해결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고난 기운도 타고난 기운이지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오행 위주로 봐서 이제 조습이 중요한데
프로 해결러라는 거는 제가 강해야 돼요. 이거는 십성의 영역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재성이 조금 강한 사람들 또는 재극인이 된 사람들이 감정 동요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목이 굉장히 강하지만 저는 누가 뭐 얘기하면은 공감보다는 답을 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MBTI를 해도 저는 T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MBTI 예전에 했던 영상을 보면 댓글에 금이 강한데 T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아무튼 춤추는 테스트와 공감과 비공감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가면 소개팅을 진행을 해요. MBTI 자문위원들이 이제 매칭한 사람들과 사주 자문위원단들이 이제 매칭한 커플들끼리 소개팅을 MBTI 먼저 딱 합니다. 소개팅하고 나서 이제 사주 쪽에 매칭으로 해서 두 번째 소개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가 붐이었는데, 붐이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MBTI로 소개팅한 게 더 나았나요? 사주로 소개팅한 게 좀 더 나았나요? 총 10커플이 나왔어요. 사주에서는. 그리고 MBTI에서는 총 13커플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테스트에서 하나는 사주가 이겼고 하나는 MBTI 이겼는데, 최종 가면 소개팅에서는 이게 MBTI가 이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개팅이면서 궁합으로 소개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궁이라는 거는 각 자리를 얘기하고, 궁합이라는 각 자리들의 이제 관계성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궁합이라는 단어만 보고 궁의 합이 있으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궁합이라는 건 여러분, 일지를 우리가 많이 보죠. 일지는요, 내가 바라보는 배우자, 내가 바라보는 이성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과 나랑 계속 살 수 있냐 없냐는 월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월에 의해서 이제 내 사주의 대운이라는 게 결정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쪽이 아니고, 궁합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월의 흐름 그리고 조후 이런 것들 잘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라는 건 여러분, 한 사람의 사주는 8글자를 타고 나는데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죠. 절반도 갖고 태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도 100점이 절대 될 수 없단 말이죠. 이 말은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완벽한 커플은 절대 없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궁합 좋으면 100년으로 하고 안 싸우고 너무 침이 잘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궁합이 좋은 것과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궁합이 좋다는 거는 함께 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연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MBTI를 사주가 이기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야 됐을까? 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가면을 쓰고요. 자기 사주에 이제 결핍이 있는 글자를 가지고 처음에 보여주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은요, 진짜 모습은 사실 조금 없고 내가 나를 포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게 기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내 사주에 있는 결핍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글자로 작용하면 돼요. 그리고 희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글자를 상대방이 갖고 있고, 이거는 뭐 이번 편에도 이제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서로가 필요한 글자를 갖고 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희신의 개념이고요. 이걸 궁합을 볼 때 서로 끌린다까지예요. 희신은 서로 끌릴 수 있다지, 그 희신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 평생 행복하다,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궁합을 볼 때는요, 조후를 보고요, 조후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봐야 돼요. 같이 살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과의 업부도 봐야겠죠. 그리고 배우자 자리를 어떻게 다루냐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리고 월의 흐름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희신까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희신은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하지만 이 소개팅이라는 이 가면 소개팅의 컨셉이라는 걸 딱 놓고 봤을 때는, 희신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사주를 갖고 매칭이 잘 됐네. 그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냐? 까지 가야지 이제 궁합이잖아요. 근데 희신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고 결핍된 가면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면은 결국 또 결혼까지 못 가요. 사실 컨셉 자체가 사주한테 조금 많이 불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사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얘기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MBTI도 막 되게 디테일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연애는 시간이고 결혼은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건 결국 십성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거든요. 그러면은 십성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상대와 나와의 시신만을 잡은 상태에서 십성 위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기본적으로 남자가 리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만나서 하는 소개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MBTI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 사주의 식상이 강하면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MBTI랑 사주라는 걸 놓고 보면요, 비교군으로서 사실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교를 우리가 원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립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 때 했던 거 보면은 9개월마다 MBTI를 검사해야 된다,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주의 대운 흐름을 보면은 MBTI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MBTI 그때 했던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사주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연월이라는 사회적 공간이 있고 일시라는 개인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제2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P의 성향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 사주를 보면요, 오히려 MBTI 너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직장에서의 MBTI는 이거고 친구 관계에서는 MBTI 이거야. 너는 처음 본 사람한테 MBTI는 이건데 너는 너의 기존 친구들한테 MBTI는 이거야 라고 여러 개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한 답 있는 걸 요구하고 애매한 걸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 저런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라는 걸 잘 모르죠. 깊게 모르죠. 어설프게 알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이제 사주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지만, MBTI는 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MBTI를 제일 좋아하지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사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MBTI는 그냥 재미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MBTI랑 사주랑 둘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주를 잘 모르니까 MBTI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최종 결정 이 부분에서 MBTI로 가는 사람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테스트도 해보면 재밌겠죠. 아예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 딱 모아놓고 가면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MBTI를 안다는 전제 조건에,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사주가 이길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MBTI는 다 공개하잖아요. 네 글자를 다 공개하면서 사주는 일주나 월주나 시주나 뭔가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대운까지는 그래, 안 보여줘도 돼. 대운이야 뭐 내가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월주까지 바꾸고, 여기서 일단 약간 심판에 편파적인 판정이 있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주를 보면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때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때 시기적인 것들이 나오죠. 근데 MBTI는 당신의 지금 성향이 이렇습니다가 나오고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죠. 제가 저번에 라이브 했던 게 이제 사주로 MBTI를 찾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죠. 다 맞다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MBTI를 가지고 사주 명주를 추론할 수는 없어요. 아마 기획자가 MBTI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